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 있었는데요. 그 포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이 포용이라는 단어를 쓰신 그 의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허인하 의원님.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예.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께 발표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들을 때는 아이돌 스타가 자신의 팬들을 향해서 홍보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 좀 아쉬웠습니다. 홍보 지침을 냈다고요? 예. 네. 그 대통령의 신년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냉정한 현실을 바탕으로 국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또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민의 질타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메시지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포용이라는 단어조차 어떤 내 편만 더 끌어안겠다는 의지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국민적 질타를 받은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지난해 문 대통령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여서라도 꼭 잡겠다라고 하셨고 그 전년도에는 부동산 문제엔 자신 있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게 좀 궁금해지고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 날로 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흔히 능력이 부족하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이중자만 확인하는 신년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장 의원께서는 어제 그 문 대통령이 그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주택 문제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부동산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역대 사상 최고의 이 유동자산이 또 몰리는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K-방역의 성과는 국민들께서 1년을 버텨서 만들어 놓은 성장물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의 성과물, 이 성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킬방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폄하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지켜온 방역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방역이 무너지길 바라는 것인지 정말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 이 K방역 또한 이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배려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상생 정신이 결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가 지수도 14년 만에 3,000선을 돌파했고요. OECD 국가 중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 하지만 이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포용하고 상생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같이 이제 더 이상 정쟁보다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도 함께 상생하면서 여야가 정쟁을 접고 정말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노력했던 과거에 좀 교훈을 삼아서 함께 이번만큼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초선 열전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청취자분들 가운데요. 1802님께서 소상공인만 국민입니까? 다 같이 어렵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안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676님께서는 이익공유제, 착한 임대, 제발 선심성 발언 삼가주세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어제 신년사에서 사면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된 거긴 한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면 사면 요 얘기는 이제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사면 여부가 나온다든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또 사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언급하지 않으신 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이후에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사면이 검토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위 범죄를 언도받은 이분들의 이 진정성 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분명히 이 소위 형량을 받은 이유는
당연히 범죄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에 구형을 받아서 판결이 나온 형이 확정된 것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사과를 받아주는 주체는 국민일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하다, 또 충분히 반성했다라고 판단하실 때야만이 사면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허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며칠 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극우파의 의회 점거 사건은 세계사적으로나 뭐 정치사적으로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정치적으로 화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합하지 않는 국가가 얼마나 막장으로 갈 수 있나 하는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설사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참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역시 절실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거론된 사면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거 앞에서의 유불리가 아니라 그 역사 앞에서의 책임감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해야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한국판 뉴딜 또 탄소 중립 이 관련해서 또 정책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 의원님? 네, 저희가 IMF 위기 속에서도 저희는 인터넷 강국이 되고 또 벤처 신화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바이오 반도체 또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 관련된 저희 한국판 뉴딜이 또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린 뉴딜 기본법이라든지 녹색금융 지원 특별법 등의 탄소 중립 관련 법안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또 양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발전 전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 의원님께서는요? 네, 정부가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칭찬해드려야 되는 건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과 성과에 정부가 지원한 점 등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지난해 벤처 펀드 5조 원 결승액에 대해서 제2의 벤처붐 운운하는 것은 좀 너무 혼자만의 김칫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백신과 K 방역입니다. 그래서 백신 무료 접종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또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는 K 방역 역시 정부도 노력했지만 국민이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지난 봄에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수킬로미터 줄을 선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국민은 국민의 도리를 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한 것은 사실 정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초기 중국발 입국자도 차단하지 못했고 또 형평성 없는 영업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을 사지에 좀 내몰았고 그 잘못된 거리두기 단계 조절로 2, 3차 유행을 제때 막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노력을 인정한다면 그 백신부터 먼저 들여와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지금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경선 룰을 좀 정했는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의미 있는 움직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3파전 또는 박 장관과 우 의원의 양자대결 가능성 이렇게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일단 박영선 장관님과 우상호 의원님은 이미 검증된 분들인데요. 박영선 장관님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지내셨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보고요. 우상호 의원님 또한 이 원내대표로서 탄핵을 성사시키고 또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이미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보여지고요. 막판에 박주민 의원님의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충분히 역량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정책 능력을 이미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책 검증이 이미 되신 분들이라서 아마 서울시장 경선이 본격화되면 다양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룰이 이전에 그 총선 때 그대로 아닙니까? 네, 저희는 뭐 소위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뭐 당원 50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요. 선거기획단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 모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향해서 그 당내에 들어와라, 입당해라. 그래서 경쟁하자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좀 당장 다음 주부터 국민의힘 그 후보 접수 시작되잖아요. 그 일주일 안에 입당 혹은 합당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길지 않은 정치 생활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정치라는 생물에게 하루는 너무나 길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오늘 어떤 일이 발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그래서 범야권 후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또 박원순 시장이 망가뜨린 시정을 회복하는 한편 그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결국은 국민이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단일 후보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김정인 위원장이 뭐 격노했다 이런 기사 제목까지 뜨고 있습니다. 네, 그 또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구체적으로요 뭐 입당해서 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제 여러 그 경쟁자들이 뭐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이제 저희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좀 지켜볼 일이고 지금도 어떤 것들 확언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지금 서울시장 얘기 나왔으니까요. 박영선 특히 장관과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이 한 매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나경원 의원 방송이 이미 됐고 박영선 장관께서는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가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뭐 선거 앞두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우상호 의원도 사실은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장 의원님? 네, 뭐 일단 두 분이 방송에서 사실 이렇게 후보의 소위 매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당사자로서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아마 경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두 당의 이 후보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특정 후보만 이렇게 언론사가 이렇게 방송사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이 가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사실 참 이 국민의힘의 참 생각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여유 부릴 때인가, 뭐 아니면 속이 좋은 건지 아니면 거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선 후보는 제일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장 후보는 원내 4당 대표가 되어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합당이라는 정말 소위 승부수를 안철수 대표가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나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항상 지금 말만 지금 현 정부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신데요. 참 속이 좋은 건지 거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허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진정성을 다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박영선 장관과 지금 나경원 전 대표 두 분의 TV 출연 같은 경우는 현재는 글쎄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민간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출연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재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출연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충분히 없다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초선열전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